그럼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가? 요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조금 오래전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요걸 이제 역사적으로 쭉 매년 어떻게 변하고 있나 경향의 추이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18학년도 기출문제인데, 활동 우수형 면접 기출문제인데, 요게 문제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주어지는 제시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항. 주어진 제시문은 요 세 줄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의 내용도 보시면 본인이 경험한 권선징악에 위배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연대의 특징인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동아리 활동, 뭐 봉사활동 이런 거 자꾸 묻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본인 경험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도록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해가 갈수록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9년이 되면은 그래프 2개를 주고 그래프에 대한 분석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현실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18학년도 문제와 19학년도 문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18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술고사적인 성격이 매우 약했다면 19학년도 문제는 논술고사적인 성격이 매우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미루어서 답안을 구상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자료에 대한 철저한 꼼꼼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출제 유형이 약간 변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에게 크게 좀 부담이 없었거든요. 연대 화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당시에 수업했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고대까지 같이 준비한 학생들은 물론 여름에 이제 그 면접 준비를 하긴 하지만 그러지 않는 학생들 간혹 가다가 있는데 수능 끝나고 나타나서 저랑 같이 한 5일 동안 자료 분석만 줄창 엄청 열심히 자료 분석 마스터하고 지원 동기 막 이런 거 좀 준비하고 부담 없이 시험 보러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작년 20학년도 되면서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 일단은 준비 시간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제시문 개수를 볼까요? 제시문 개수가 아까 도표 하나 나왔던 것과 비교해서 제시문이 3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문항의 형태를 보면요. 기존과 좀 다른 게 느껴져요. 1의 주장과 2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라. 이게 비교하라는 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전형적인 논술에서 그 분석형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항인 비교 분석형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3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일단은 제시문 3에 나온 실험 결과에 대한 도표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1과 2의 입장을 평가하라. 그래서 우리 대입 논술고사에서 보면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시문을 주고 기준 제시문의 입장에서 다른 제시문의 입장에 대해서 타당성을 논증하는 적용 평가 유형,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19학년도에 비해서 제시문 개수도 늘어나고요. 문제의 형태도 완전한 논술 시험으로 변형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20학년도에 보면 이미 그냥 논술 시험을 말로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어떻게 나왔느냐. 가장 최근 시험이죠.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도 20학년도 거랑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제시문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제시문이 총 4개가 됐고요. 제시문의 분량만 봐도 뭔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제시문이 4개가 됐고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2문항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총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4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연대에서는 이거 문항 수를 늘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면접관하고 대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접관의 질문을 통해서 좀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학생들이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더 면밀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문항을 이제 세분화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러든 저러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문제가 이제 발표가 되고 풀어봤는데 8분 동안 이 제시문 4개를 분석하고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답변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느낄 압박감은 훨씬 더 강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가와나의 핵심 논지를 요약하고 두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비교해서 설명해라. 제시문, 요거는 분석형 문제죠. 분석형 문제인데 제시문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서로 비교 분석해라. 전형적인 논술에서 분석형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면 두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 기준 제시문으로 삼아서 감염병 확산 현상을 분석해라. 내 맘대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기준 제시문 가와나의 입장을 활용해서 분석하도록 하는 저희가 논술에서 말하는 적용 분석 내지는 적용 설명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20학년도부터 보여줬던 경향이 21학년도에 더 강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과거 17학년도, 18학년도, 19학년도에 나왔던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논술 시험이에요. 그냥 논술 시험을 단순히 말로 보는 시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이 작년 오전 문항이에요. 근데 작년 오후 문항을 보면 작년 오후 문항은 1번에서 비교하라, 그 다음에 2번에서 비판하라, 그 다음에 대안 제시하라 라고 해서 거의 대입 논술 전형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유형이 작년에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논술 고사화된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대 시험 같은 경우는 면접고사가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어요. 기존에 비해서. 기존에는 뭐 이렇게까지 부담을 느낄 만한 시험이 아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시문 개수가 늘어났죠. 그 다음에 문제도 늘어났고요. 이제 문제가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제시문에 기반을 해서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 논술 시험 성격이 매우 강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준비 시간은 또 8분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체계적인 대비가 없이 현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연대나 성대 논술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제시문이나 도표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시문 두 개를 서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 비판 논리를 만들어내는 방법, 이 방법론 학습을 논술학원에서 꾸준하게 쭉 해왔기 때문에 각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구술의 어떤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조리 있게 답변을 준비하는 연습을 위주로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학종 위주로 입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논술 전형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유형별 논술의 해결 방법론을 새롭게 다 익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8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답변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 구술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좀 단기간에 준비하기가 많이 어려워진, 그래서 학생들을 좀 많이 힘들게 하는 전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연대 논술 문제의 특징들을 저에 이어서 이제 고대 면접 소개해 주실 선생님 들어오셔서 고대 면접 보여주실 텐데 문항을 보시면 연대 아까 봤던 면접 문제는 거의 똑같구나, 거의 유사하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똑같은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면접고사라는 유형, 그 전형 자체가, 시험 자체가 사실상 논술과 동일한 출제 원리를 가지고 출제된 문제를 말로 그냥 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대랑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좀 특징이 분명했어요. 활동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도표 자료에 대한 분석력, 그리고 그거를 본인의 경험에 연결시켜서 적용시켜서 설명하는 연습만 집중적으로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좀 해결이 안 되게 됐습니다. 제시문 같은 경우에도 4개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도표 그래프뿐만 아니라 비문학, 문학 가리지 않고 일반적인 통합논술 문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영역의 제시문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발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도표 분석하라, 그 다음에 분석한 내용을 활용해서 뭐 경험에 연결시켜서 뭐 설명하라 이런 식의 출제였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발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비교 분석해라, 적용 설명해라, 적용 비판해라, 대안 제시해라. 이게 다 작년에 오전, 오후 합쳐서 나왔던 발문의 형태들이거든요. 저희가 논술 전형에서 보통 논술 시험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게 보통 비교, 설명, 비판, 평가, 그다음에 문제 해결, 대안 제시 이런 식으로 유형을 구분을 해요. 보시면
논술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이 거의 대부분 작년에 다 출제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물론 고대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짧은 시간에 모든 형태의 논술 시험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름부터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좀 많이 좀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학생들이 여름방학이 가장 좀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